체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은 잡식성으로 여러 음식들을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질로 연관을 풀어보았을 때 인간 한 사람의 체질에도 여러 개의 체질이 함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대 7의 법칙으로 7에 해당하는 주체질과 3에 해당하는 부체질로 나눌 수 있는지요? 그리고 체질은 개인의 갖춤과 질량, 내공의 밀도가 높아지는 정도에 따라 체질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질은 3대 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을 다 이야기를 해버렸네, 그지? 이렇게 대학을 다니면 왜 주 전공이 있고 부전공이 있다고 이야기를 다 했네. 그러니까 이 주가 지금 내 체질이고, 이게 그다음 부가 그다음 체질이 이게 3대 7로 돼 있는 거죠. 3대 7로 돼가 있어가지고 그럼 내 체질을 이야기하면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0%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30%는 부로 가는데 요런 것들이 우리 자연의 모든 이 환경들을 흡수하는 원리가 그렇게 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질량이 높아지면 이 체질이 어떻게 변하냐? 똑같이 3대 7로 이거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했을 때 우리가 몇 프로냐? 이렇게 몇 프로? 30%입니다. 공부를 안 했을 때 모든 법칙은 우리가 기본적인 걸 가져오는 게 30%고 30%에서 70%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요시 이게 30%를 가져와갖고 우리가 40%를 우리가 만들어서 내 목적을 노력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70까지 가는 거죠. 30은 원래가 바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까지 성장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서 여기서는 자연에서 또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내가 너무 노력하고 걱정을 안 해도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이 내한테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법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는 지금 70%를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럼 30%는 기본 지식으로 갖추어 놨다. 30% 그러니까 40% 바탕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리로 꼭 30% 모지렘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요걸 채우고 나면 그다음 자연이 스스로 이끌어주는 대로 내가 갈 수 있게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죠. 그러니까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체질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미래는 체질이 중요하고 미래는 사상시대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사상시대가 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사상시대는 언제 미래를 이야기하냐? 후천시대가 되면 운용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상이 필요하다. 운용시대는 사상을 빼버리고 일반적으로 해버리면 성장할 때 우리가 노력을 하던 방법대로 가면 운용이 안 되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성장할 때는 뭔가 갖출 때는 내 혼자 갖출 수 있지만 운용을 할 때는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데서도 전부 다 팀워크를 자꾸 만들고 있는 것이 사상 시절이 왔다라는 것이고 운용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고 연구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전부 다 팀워크를 만들죠. 그럴 때는 사상에 맞게끔 팀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소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요걸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런 것들이 맞게끔 짜야지 이것이 성공하게 돼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 또한 전부 다 다르다.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이 음식이 잡식성이면서도 3대 7로 해가지고 내가 주를 내한테 맞는 걸 먹는 거를 70%를 가깝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잡식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안 맞더라도 조금씩 다루는 걸 30% 밑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병을 우리가 다스리더라도 체질에 맞게끔 식생활부터 만져야 된다. 병을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더라도
그런 것들이고, 모든 게 우리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왜 우리 과거에는 아이들 땐 돌만 모두 소화된다 그랬죠.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막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는 뭐든지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달라요. 이런 분들이 체질에 맞게끔 음식을 이게 잘 안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앉아서 일하다가 보니까 내 체질에 안 맞는 걸 자꾸 흡수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여기서 뭐 자꾸 이렇게 뭔가 대장암도 오고 뭐도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이 다른 질병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제일 약이에요. 약 중에 최고 약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바르게 하는 데서부터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조금 더 과하게 지금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 다루는 이 약물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은 음식에서부터 전부 다 육신을 보존하는데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이런 데서 시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 보호를 하는 법부터 먼저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이제 에너지를 운용하는 법을 갖춰야. 그래서 그런 걸 수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기를 잘 돌리고 운용이 잘 되게끔 만들고 먹는 음식의 식생활을 바르게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영혼들을 이게 질량을 높여야 되니까 바른 지식을 진리를 갖추면서 그렇게 또 정신적인 이 자연과 하나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명상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갖추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수련도 하고 우리가 바른 가르침도 받고 또 이렇게 몸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 한 불에 무릎을 꿇으면 그는 이게 뭔가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우리가 전부 다 만져갈 수 있어야 되는 우리 환경은 우리가 다스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의 신세를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건강을 우리가 스스로 만져갈 수 있게끔 자연은 우리한테 환경을 다 줬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네, 스승님. 체질에 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질에 대한 유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체질이 유전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유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부모가 둘 다 토체질이면 주부가 없이 다 토체질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 유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 두 분이 토체질이면 토체질이 납니다. 토체질이죠. 그 주가 토체질이죠. 부는 우리가 부모한테 또 이게 물려받은 게 있겠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뭐 외가 됐든 또 친이 됐든 친외 다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에 혈통을 어떻게 받았냐 따라 가지고 그게 부가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이고 이게 우리가 목하고 토하고 만났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 그럼 목 아니면 토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여기서 이래 보면은 또 토인데 목 기질이 조금 있다. 그거는 이제 부가 또 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목과 토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우의 조상들이 어떤 혈통을 받아갖고 얻은 게 강하냐 요게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그게 혈통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그럼 70% 주에서 부인 30%가 성장해가지고 갖추게 되면 주와 부가 바뀔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절대 안 바뀌면 다음에 태어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문 체질을 가져온 거는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질이 얼마나 좋아지느냐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에 내가 이게 체질이 있고 체질이 하중상 체질이 있는 거죠. 또 그 체질에 내가 만일에 토라도 하급 토냐 중급 토냐 상급 토냐가 있는 거예요.
요걸 하급토라고 해서 나는 뭐 무시당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업의 질량만큼 내가 가져오는 거죠. 하급토는 뭐를 하느냐면 일을 하는 게 질량이 좀 밑에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밑에 거를 하는데 하급토라고 해서 질이 낮으냐? 이 완충력이 하급토가 바닥이 여기라면 하급토의 이게 상은 여기 있어요. 하급토의 상. 그럼 우리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 힘을 못 쓰는 거지. 여기 하급일지라도 여기 바닥이 아니고 갖추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질을 높였다면 이러면 여기에다고 하면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에 엄청나게 내가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토는 토인데 여기에 있다. 상급토라도. 이러면 여기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가추치를 못 해서 성장을 못 해가지고 있는 것이라 나는 토는 토인데 맨날 뭐 해도 안 된다 이래야 되거든요. 갖추면 다 되죠. 안 갖추으니 안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질량을 갖추었을 때 엄청나게 빛나게 사는 거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질량을 하나도 안 갖추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하고 요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질량을 다 갖추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내가 빛나게 살면서 모든 이는 그 사회 환경들이 나를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좋은 이게 질량 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안 갖춘 방법이 없어. 아무리 높은 이 스승님 같이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게 체질이 있어도 내가 만일에 노력을 해서 내 깨달음을 못 가져갖고 지금 누굴 못 가르치고 있다면 나는 하나의 문제로 이 세상에 와 사라져야 되지. 누구한테 뭔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그만큼 갖추었기 때문에 이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접을 못 받고 있다면 내가 갖추치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갖춘 사람은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면 대접을 받게 돼 있고 이런 거지. 남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남 탓을 하니까 내가 벌을 받는 거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 탓을 한다라는 것은 네 실력이 모자라면서 남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이거는. 뭐 0.1mm도 안 틀리니까 이거는 상기하는 게 좋아요. 뭐 받아들이지지를 않아도 알 거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모르고 있다 두드리 맞는 거하고 알고 있으면 안 두드리 맞을 수 있는데, 난 몰라도 돼요. 그러면 두드리 맞든지. 그래 되는데. 체질이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게 있는데, 아빠, 엄마한테 각각 50%를 받는지 아니면 아들과 딸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받는 그런 체질적인 유전이 퍼센테이지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예. 체질은 50%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엄마 닮았죠. 이래? 그럼 엄마 닮았으니까 엄마 체질을 보면 내 체질을 합니다. 생김새도 체질에 있는 거거든요. 골격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무슨 버릇도 있고 엄마 버릇을 닮았다? 엄마가 어떤 체질이니까 나도 어떤 체질이기 때문에 그게 닮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아빠 닮았느냐 엄마 닮았느냐 우리가 유전인자가 이렇게 같이 가는데 3대7로 갈리 갖고 가고 이 아이는 분명히 엄마의 줄을 많이 타고날 수 있고 이 아이는 아빠 줄을 많이 타고날 수 있는 게 이것이 분리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요새 노래 잘하는 애 있죠. 요번에 국민동생 있죠. 다현이가 엄마 닮았거든요. 아빠 닮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체질이 이제 고축이단 말이죠, 이게. 그래갖고 자기 체질을 그렇게 갖고 알게 돼 있는 거죠. 벌써 딱 쳐다보면, 판박이네? 그러면 그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관찰해갖고 엄마가 모르는 걸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애를 보니까, 이거 참 발랄하고, 아주, 이게, 토체질이네? 네가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이렇게 갖고, 나는 이렇게 체질을 요렇게 봤는데, 엄마 닮았습니까? 아빠 닮았습니까? 교사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때부터 교사하고 같이, 부모하고 체질 공부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뭐든지 우리는 우리 생각만 갖고 가지 말고 상대를 만나시면 의논하고, 이거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하나씩 발전시킴으로써 엄마도 모르는 걸 알아서 줬고, 아빠도 모르는 걸 알아서 줬죠. 아, 그래 놓으니까 어머니, 메르지 잘 안 먹죠? 이께서 하면서. 그 왜 안 먹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 정보를 이래 알아갖고 같이 나누니까, 아, 몰랐던 걸 배우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아이가 뭐 이거 좀 먹으면 좋겠는데 되게 안 먹어요. 그 엄마는 먹나요? 저도 싫어요. 싫은 걸 왜 먹이나요? 그 체질이 안 맞아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아주 짜증이 나게끔 만들면 애가 나빠진다는 것도 알아야지. 그러니 어릴 때 우리가 요렇게 이렇게 뭔가를 안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체질 때문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잘 다스려 주면은 애가 건강해진단 말이죠. 그게 아일 때 이렇게 저거 보약을 먹일 필요도 없는데 보약을 자꾸 먹여요. 잘 노는 놈을 보약을 먹인다니까. 더 좋아지게 하려고. 그게 토체질이거든요. 그 빌빌한 놈을 보약을 먹여야 되는데 빌빌한 놈은 보약 먹여야 돼요. 그럼 보약 주면 잘 먹어. 그게 수체질이에요. 이런 거. 그래, 목체질은 또 보약을 갖다 주면 잘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거 그냥 무두나이 주니까 자꾸 먹어. 그거는 목체질이니까 보약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거. 수체질은 딸리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기운을 도와주는 거가 들어오면 좋으니까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토체질은 보약을 먹일 필요가 없거든요. 왜? 발랄하게 잘 놀아. 저거는 막 뭐라 해도 막 툭 해갖고 상처를 받지 싶어도 조금씩 돌아오고 그런데 그 잘 노는데 뭘 보약을 먹이노. 그래 그런 거는 조금 다운시키는. 이게 뭔가 자꾸 튀니까 다운시키는 요런 걸 조금 먹여야 되는. 그게 이제 볼이라든지 무슨 이제 조금 차운 거 요런 걸 이제 좀 이제 먹이고 이래야 되는 거죠. 진짜로 이제 어른들이 체질 공부를 하면 애들이 관찰이 되고, 애들이 관찰이 돼서, 요렇게 음식을 먹이 보니까 애들이 성격이 확 달라지는. 짜증도 안 내고, 좋아지고, 막 이렇게. 목체질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이 목체질이면 소고기 같은 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먹어야 돼요. 뭐, 요런 게.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목체질들은 이렇게 좀 허하거든요. 덩치는 큰데 허하고, 근데 이게, 여기는 튼튼한데, 좀 밑에가 허하단 말이지, 이렇게. 그게 안에가 좀 허해. 그래서 좀 채워줘야 돼.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성장해갖고도 허하면은, 이렇게, 금목걸이도 하나 해주고, 이러면 아들이 좋아한단 말이지. 기운이 모지래니까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금이 질량이 크거든요. 그걸 목에다 걸어주니까 기분이 좋은 기라, 이게. 그래, 탁 이래갖고 다니면 좋아하는 게라, 이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에 맞춰가지고 뭐든지 음식도 요렇게 갖고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사상 체질이 있는 거죠. 그걸 더 나누어서 이렇게 가리려고 하니까 팔체질이 있는 거고. 요런 게 틀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더 나누니까 이제 16체질까지 이제 쪼개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금, 양 뭐 이런 식으로 또 쪼개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근데 더 분해해 갖고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할 이제 때가 지금 자꾸 오는 거지. 왜? 질량이 높아지니까 전부 다 분해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요거는 요거대로 다룰 수 있는 요런 게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반반은 절대 없습니다. 이 지구에 어떤 것도 반반은 없습니다. 3대 7입니다.